4차 산업혁명의 시대, 세계 경제와 산업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가는 신개념 토크쇼 경제 브런치. 뇌색과 허당을 넘나드는 반전 매력 공대 여신 최정문과 스마트한 남자 KDI 김동영 연구원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먹거리를 쉽고 맛있게 조리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꼭 쓸모있는 경제 지식들을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게 만나볼까요? 저희 아직 청소 중인데 좀 더 이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거 제가 준비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연구원님 되게 깔끔하시네요, 생각보다. 네. 보기만큼. 보기만큼. 네. 아니, 그런데 로봇 청소기, 지금 방금 보셨어요? 스스로 방향을 바꿔서 장애물이 있으니까 가는데, 진짜 신기하다. 부딪히려고 하면 바로바로 돌아가네요. 아니, 근데 갑자기 청소기 왜 가져오신 거예요? 오늘 주제가 저 청소기랑 관련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오늘 주제가 설마 청소기? 청소기 역시, 아니에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로봇 청소기가 정의가 어떻게 되죠? 글쎄요, 로봇 청소기, 로봇이 청소해주는 거. 그러니까 청소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나 대신에 청소해주는 거 아닌가요? 사람 로봇 말고? 네, 사람 로봇 말고. 그렇죠. 맞습니다. 알아서 잘 길을 찾아가고 청소하고 피해가는 거, 그게 바로 로봇 청소기죠.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가장 작은 로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사실 로봇 청소기 할 때는 청소만 생각했지 스스로 움직이는 건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자율주행이네요. 맞습니다. 설마 오늘의 주제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네. 네. 로봇 청소기는 자율주행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볍게 준비한 거고요.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 경제 프로젝트 맛있는 경제 브런치 함께해요. 오늘의 주제, 자동차 진화의 끝,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란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기술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라 불리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란 무엇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자율주행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진화의 끝, 자율주행입니다. 저는 SF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장면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저는 아이로봇 보면서 윌 스미스가 타는 그 자동차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우비 그 자동차. 네, 왜냐면 제가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나도 자동차 타고 어디 갈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로 오는 게 머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2020년을 목표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요? 네. 그럼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문 씨가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간단한 퀴즈로 우리가 몸을 좀 풀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요즘 저를 너무 테스트하시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테스트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 이름하여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경제 상식.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도심을 달린 세계 최초의 국가는 땡땡이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보통 뭔가 이런 신기술, IT 기술 하면은 네. 미국이 좀 빨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먼저 했지 않았을까요? 아주 적합한 추론입니다. 사실 많은 IT 기술들이 미국에서 먼저 창발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자율주행차가 처음으로 도심을 달린 건 바로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정말요? 굉장히 놀랍죠? 언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주행을 했나요? 무려 30년 전인 85년에 고려대 산업공학과의 황민홍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서울 도심을 달리는 실험을 진행을 해서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와, 그럼 25년 전에 이미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민홍 교수님은 지금쯤이면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권위자시겠네요. 안타깝게도 그 후속 연구들이 정부의 그 지원을 받지 못해서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것에 굉장히 또 왠지 모를 국민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 우리의 같습니다.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잘했죠. 이렇게까지 앞서 나갔었어요. 그럼요. 자, 오늘 저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이제 몸풀기도 끝났으니까 그렇죠.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 봐야겠죠? 자, 자율주행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입니다.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의 김정하 교수님이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국민대학교에서 무인 자율주행 차량 연구를 저도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자, 자율주행 하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자율주행차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굉장히 실질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자동차는 날마다 타는 이동수단이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지금 자동차 탈 때도 굉장히 타면은 빨리 가고 편하고 좋은데 왜 자율주행차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자율주행차 개발을 다들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율주행차는 첫 번째,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없어집니다. 교통사고가 일반적으로 운전자 실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90%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하루에도 한 3,000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망 내지 부상을 하고 있고요. 연 단위로 따지면 전 세계에 120만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교통사고를 줄여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교통체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시간을 차를 타고 출퇴근에 이 교통체증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손실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자율차가 나오면 자율차는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기계가 운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을 하면 차선 바꾸기 할 때 끼어들기를 하거나 맞아요. 혹은 신호등에서 꼬리 물기를 해서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나 무질서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율차가 되면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두 번째로는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네. 우리는 자율차를 하면서 아까 운전 못 하시는 분이라든가 네. 운전을 이제 못 하시는 분이시고요. 네, 제가 그렇죠.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싶은데도 물리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으신 분이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노약자들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운전을 하고 싶은데도 운전이 불가능하시고요. 혹은 핸디캡 퍼슨들, 예, 그런 분들도 차는 살 수 있지만 운전을 못 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차를 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어떤 편의성. 그래서 첫 번째는 교통사고 저감. 네. 두 번째는 교통체증을 없앤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어떤 편의성. 이렇게 앞으로는 이용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안전하게 우리가 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편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율주행차가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 의하면 총 5단계로 이 자율주행차 기술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0단계는 큰 의미는 없는데 완전 수동 단계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의 자동차라고 할 수가 그냥 있죠. 아예 일반적인 자동차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브레이크, 조향장치, 방향등, 네, 엑셀, 뭐 이런. 엑셀 모든 기능을 인간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가 0단계입니다. 네. 1단계는 아주 기초적인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운전의 주체는 인간인 거죠. 네.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차와 내차, 앞차와 내차 간의 간격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비상시에 차체를 유지해주거나 아니면 차선을 바꿀 때 뭔가 위험을 감지해주는 이러한 기능들 중에 한 가지가 탑재된 경우를 1단계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1단계. 2단계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데 방금 언급해드린 이런 기술들 중에 2가지 이상을
편안하고 완벽하게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주체는 인간이죠.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은 3단계부터입니다. 3단계는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어느 정도 다 자동차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거 외에 인간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지능을 가진 기능들이 탑재된 자동차를 의미하죠. 네, 근데 김도영 연구원님 지금 외운 거 다 얘기하시는데 너무 버거워 보이시니까. 티가 났나요? 네, 티가 조금 났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나머지 부분 제가 교수님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약간 제가 이제 보완을 드리시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때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0단계에서 5단계까지 해서 6단계입니다. 예. 0도 하나의 그렇죠. 단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에서부터 5단계를 하면서 6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벌써 말씀하신 게 0하고 1, 2, 3까지는 아주 설명을 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3단계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적 자율주행. 말 그대로 부분적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아직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단계는 뭔가 모질라는 부분적 자율주행. 그다음에 5단계가 바로 마지막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분적 자율주행 단계 3단계하고 5단계 완전 주행 단계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중간에 4단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고도화된 자율주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다시 이제 설명을 풀어드리면 3단계는 부분적 자율주행, 4단계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5단계는 바로 아까 말씀하신 SF에 나오는 우리의 상상 속의 꿈, 그것이 바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저희는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고서들에서 보면 2020년을 자율주행의 상용화 원년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의 자율주행은 3단계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2020년에 자율자동차가 나온다. 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운전을 안 하고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네. 이제 그거는 좀 잘못 생각하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3단계 부분적 자율주행. 부분적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항상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 아주 좋다면 그때는 자동 모드를 놔서 자동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어느 경우에는 뭐 고장이 났다든가 센서들이 아니면 환경이 악조건이면 완전 자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수동 운전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는 3단계, 바로 3단계가 양산화되어 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25년에 자율주행차 시장의 규모가 420억 달러 수준으로 커지고 2035년이 되면 전체 자동차 시장의 25%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뜻인데 그럼 이 커지는 시장의 패권을 누가 잡을지도 참 궁금한 그렇죠. 일이거든요. 현재 자율주행차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자율주행차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말씀하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독일 기업들인데요. 제일 빨랐던 것이 구글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구글의 자회사가 자율차 회사가 웨이모라는 자율차 회사가 있는데요. 오늘이죠. 오늘 좀 전에 뉴스에 보면 그 웨이모가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라는 도시에서 3단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율차에서는 제일 선도 기업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미국의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제일 빠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제너럴 모타사라 그래서 GM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데 그 자동차 회사에 또 자율주행 자회사가 있습니다. 오토 크루즈라 부르는데요. 네. 네. 거기도 이제 구글에 마찬가지로
지금 자율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은 자동차 기업, IT 기업 할 거 없이 정말 다 자율주행차 시장에 참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그 제일 앞서가는 H 회사가 네. 자율주행차를 한 10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을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제 2010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자율차라는 개념이 없는 시점에 기술자들이 10년 전에 처음으로 무인 자율 주행 경연대회라고 해서 대학생 상대로 해서 시합을 2년 경연으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많은 기술을 쫓아가고 있고요. 올해 평창에 올해 올림픽이 있었었죠.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 그 H 회사가 버스하고 승용차를 가지고 약 한 200km 되는 서울에서 평창까지 거리를 4단계 준하는 기술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다둥이 집에서는 제가 다둥이 집인데요. 이런 자율주행차를 한 대씩 우상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네요, 굉장히.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 다 태우고 유모차 넣고 정말 자율주행차가 저 같은 사람 시급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을 순위로 매겨본다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의 기술을 물어보시면 국가 단위로 물어볼 수가 있고 기업 단위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 6위국입니다. 네. 자동차 생산량으로는 6위국이고요. 기술적으로는 10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기업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에는 자동차 회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량은 세계 6위,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세계 10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자율차 기술도 얼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10위권 정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강한 분야고 또 IT도 정말 우리나라가 강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수준이 조금 더 세계적으로 순위가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심했는데 아직은 조금 저의 희망사항보다는 낮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T 기업이 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진입을 하지 않아서겠죠? 앞으로 자동차는 연료로 달리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라가 IT에 있어서는 전 세계 1위를 달리는 나라고 그다음에 자동차로서는 기술로서는 한 10위를 달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율차에 있어서 IT 기업하고 이렇게 자동차 기술이 국내에서는 합쳐지면 저는 전 세계 한 3위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은 정말 우리 일상이 너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차 걱정 때문에 뭐 늦게까지 뭐 술자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없으실 거고 아니면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운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없어질 텐데 구체적으로 저희 삶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차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목적하고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가 없어지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성이겠죠. 방금 이제 뭐 운전을 하기에는 심신이 지쳤을 때는 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해주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겠죠. 또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먹었을 때 대리운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과학자들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약자라든가 심신장애자라든가 불가피하게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편의성을 넣는 거지 자기가 술 먹어놓고 자기 편한 것은 과학자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안 했으면 되는데. 아니죠. 술을 드셨으면 그냥 걸어가시는 겁니다, 원래. 네.
저 같은 다둥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내야 되는데 애들이 아프면요.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휴가를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과학자들이 동의하시는 일이 될까요? 아이를 빨리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그렇죠. 유치원 앞에 딱 대기하고 그렇죠. 병원으로 딱 내려주는 그렇죠. 거예요. 오, 네. 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참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에 저를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생명하고도 직결된 문제니까요. 그래서 살짝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율차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자율차가 나오면 부정적인 시각을 보시는 분은 그것이 위험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신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믿으면 아무리 우수한 차라도 운전을 하고 싶지 않아도 타고 싶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신뢰도에서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말을 첫 번째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구글이라든가 혹은 뭐 애플이라든가 혹은 테슬라에서 간혹 그런 사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차는 매일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기계를 잘 믿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사고를 기계에 돌리고 있죠. 그래서 신뢰도에서 좀 잘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소프트웨어는 창과 방패라 그러는데요. 소프트웨어는 해킹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언제든지 완벽하게 짜도 해커들은 그것을 또 뚫으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차에서는 일반 사람이나 전문가 해커들이 해커를 못할 정도로 삼중의 방벽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창과 방패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일 것이다. 다만 갈수록 해커보다는 철벽 방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완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율주행차의 장점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그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우려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겠죠. 네네. 아무래도 기술자들이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잘 짠다고 해서 자율차가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는 언제나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인식도 중요한데 먼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교통사고가 나지도 않아야 됐지만 나더라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네. 예, 자동차는 보험 없이는 달릴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에 맞는 국내법 제도를 빨리 제도화 시켜줘서 사람들이 자율차를 안전하고 혹시 사고가 만에 하나라도 아니 많이 아니고 100만 분의 하나가 나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시켜주고 보험회사들은 자율차 시장에 맞는 보험 제도를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단점이라고 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적인 정비도 문제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은 신산업을 용인할 수 있는 어떤 토양들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법제도도 그 토양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우리의 인식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스누버로 알려져 있는 서울대의 자율주행차죠. 네. 그 토르 드라이버가 국내에서 사업을 접고 미국 실리콘밸리로 넘어간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약 3년간 6만 킬로의 자율주행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불가능하고 인재들이 왔다 하더라도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자율주행에 소극적이다 보니까 인재들이 흘러 들어갈 곳이 없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어서 투자 유치도 힘들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법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신산업들을 빠르게 우리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실용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잘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때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법제도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언제쯤 우리나라의 도심에서 실제 자율주행차를 마주할 수 있게 될까요? 빠르면 2020, 늦어도 2022년도에는 3단계를 저희 나라에서 양산화될 수 있는 수준에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빠르면 2년, 뭐 늦으면 4, 5년 이내에 실제 거리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신데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도시 같은 것도 있죠? 그럼요. 테스트 베드의 성격을 가진 도시들이 현재 존재를 합니다. 바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세종시죠. 세종시가 자율주행차 이 혁신밸리로 지정이 되어서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 보신 적 있으세요? 세종시에는 이제 워낙에 키가 작으신 할머니들 분들이 큰 차를 모시는 경우가 많아서 멀리서 보면 자율주행차로 착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자율주행차 외에는 아직은 자율주행차를 거리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를 해서 세종 시민들의 원활한 이 교통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지능형 신호등 체계도 갖춰서 차량의 그 흐름에 따라서 신호를 적절하게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은 자동차 진화의 끝, 자율주행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자율주행차가 아직 많이 남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빠르면 2, 3년 이내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차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율주행차가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돈을 그때까지 빨리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살려고요. 좋은 남자를 만나시면 자율주행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운전을 열심히 태워주는 그렇죠. 그런 친구요. 네. 네, 전 돈을 모으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오늘 교수님은 소감이 어떠셨나요? 최근에 4차 산업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매스컴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도 하지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오늘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시는구나 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정말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자율주행차 끝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 브런치에서 빠지면 서운한 게 있죠? 바로 후식인데요. 자율주행차의 핵심 정보만 쏙쏙 골라서 후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 자동차 진화의 끝,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란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 센서, 빅데이터, IoT, 5G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4차 산업혁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뛰어넘어 도서관, 오피스, 침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변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을 100분으로 가정했을 때 자율주행차가 일상화되면 하루 100분을 운전 외 다른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가 알아서 대기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운전하는 세상. 2030년에는 전체 자동차의 75%가 자율주행차가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25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420억 달러로 커지고 2035년에는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5%를 자율주행차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네이비건트 리서치에서도 자율주행차 시장이 2020년에는 1,890억 달러, 2035년 1조 1,5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죠. 상상에 머물던 자율주행 자동차, 하루빨리 상용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술과 경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는 경제 토크쇼, 경제 브런치. 오늘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평소에 뵙고 싶었던 김정하 교수님을 뵙고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전국민 경제 뇌새김 만들기 프로젝트 경제 브런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메뉴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